풀쌤의 거꾸로 한국사 조선 후기 사회개혁론의 등장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우리는 조선 후기 사회개혁을 위한 양반들의 노력, 실학의 발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종교의 의지에서 좀 사회를 개혁해 보려고 하는 생각, 개혁 사상으로 서학과 동학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참다 못한 농민들이 직접 들고 일어납니다. 가장 큰 피해자였던 농민들이 양반에게 기대도 해보고, 양반의 개혁에 기대도 해보고, 그리고 종교적인 힘도 빌어봤지만 그런 부분과 더불어 가지고 도저히 수탈에 못 참겠다, 세상을 바꿔보자 라고 직접 일어나는 거죠. 백성들이 직접 일어나는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다라는 제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농민봉기가 심해진 건 세도정치 시기죠. 특정 집안이 정권을 다 장악하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니 온갖 비리가 넘쳐났을 테고요. 세도정치 시기. 전정, 군정, 황곡, 주된 세금으로 역할하고 있었던 전정, 군정, 황곡, 이 삼정의 문란과 탐관 오리들의 수탈,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악화됐을 테고요. 여기에 자연재해도 굉장히 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도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반면에 또 농민들의 사회의식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저 지배층인 양반들에게만 그냥 맡겨놓고 해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리들이 이제 부정을 저지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나라님께 좀 고쳐주십시오, 또는 아전들의 횡포에 맞서서 더 상급기관에 진정서를 내거나 투서를 보내거나,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몰래 벽서, 요즘으로 따지면 대자보죠. 대자보처럼 벽서를 붙이는 형태로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 정도는 얌전한 거죠. 이러다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나 세금 못 내! 조세 납부를 거부하거나 집단으로 항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더하면 에이 열받아, 지방 관청을 털어버리자, 이 못된 양반 혼내주자, 이렇게 해서 관청과 양반의 집을 약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대규모의 농민 봉기로 발전하는 거죠.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반란이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봉기인 거죠. 여기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백성들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농사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몰랑 양반이나 향반, 이런 사람들도 이 잠반과 향반들도 더 이상 이 나라에서 그동안 양반이라고 참아왔는데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들도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분제적 한계로 차별받고 있던 서얼, 중인들도 이제 연대해서 동참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은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가 있었습니다. 1811년 일어난 홍범도의 난, 홍범도래요. 홍범도는 독립군이죠. 홍경래의 난, 그리고 1862년 임술년에 일어난 진주 농민봉기에서 시작해서 전국에서 1070여 개 곳에서 봉기가 일어났던 임술 농민봉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먼저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은 여러 가지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평안도 지방에 대한 뿌리 깊은 지역 차별과 세도 정치에 저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평안도 지방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평안도 지역은 중국과 거래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공업이 크게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눈치도 좀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예, 선생님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잠깐 녹화를 중단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홍경래의 난. 조선 후기 이 평안도 지역은 서북지방이죠. 한반도의 서북지역은 중국과의 무역 통로였기 때문에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상업도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이제 광산이 많이 개발되면서 공업도 많이 발달한 거죠. 광업도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인들도 증가하게 되었고 광산에 몰려든 사람들은 농촌에서 토지와 결별하게 된 농촌에서 밀려난 농민들 아니겠습니까? 삶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겠죠. 이런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또 광산에 날 일꾼으로 일당받는 일꾼으로 몰려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정부가 지역 차별까지 노골적으로 하자 많은 불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차례 양반으로서 여러 차례 과거 시험을 봤으나 번이 떨어졌던 홍경래. 세상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못나서 떨어진 게 아니라 세상이 썩어서 그렇다 라는 불만을 갖고 있었던 홍경래와 서울 출신의 우군칙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광산에 몰려있는 광부들 그리고 신흥상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 영세농민 그리고 광산 노동자, 폼파리꾼 등의 가산에서 봉기를 합니다. 가산에서 평안도 북도 가산에서 봉기해서 탄광오리들의 수탈과 평안도에 대한 차별을 반대 본인을 관서대장군이라고 했던가요? 관서대원수 라고 이제 칭하면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대부분 장악해버립니다. 이때 좀 관련된 좀 재밌는 이야기는 뭐 한 가지 해보자면 김삿갓 같은 사람이 있죠. 김삿갓, 김병현은 부친이 자신의 부친이 아니라 할아버지 조부가 이름이 뭐더라? 김익순, 김익순이라고 평안북도 선천 부의 부사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이 김익선이 홍경래의 난 때 항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제 역적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연좌제에 따라서 그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데 김삿갓 김병현은 이제 자신의 할아버지가 김익순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과거 시험에서 김익순을 비판하는 글을 써가지고 급제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자신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욕해서 과거에 급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창피해서 하늘을 볼 수 없다며 큰 삿갓을 쓰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 김삿갓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농민군들은 아무래도 정부군에게 진압이 되겠죠. 5개월 만에 진압이 되는데 여기저기 전투에서 패배한 농민군들이 이제 정주성에 몰려들게 됩니다. 정주성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그림이 인터넷에 있길래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일부러 가져온 이유는 이겁니다. 정주성에는 불만을 갖고 있었던 농민들이 속속속속 이곳에 모여들면서 꽤 오랫동안 광군에게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광군은 도저히 정주성을 점령하기 힘들어지자 땅굴을 파가지고 폭약을 묻어서 폭발을 시켰다네요. 성벽을 폭파시키고 들어가서 이제 홍경래를 죽이고 이 세력들을 진압하게 되는데 홍경래는 여기서 죽지 않았다 라고 백성들은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살기 힘들었고 세상을 좀 바꾸고 싶었다는 거죠. 폭약까지 묻어가며 폭파시켜서 정주성은 겨우 폭파되고 성벽이 무너지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세도 정권과 지방 수령들은 백성들을 무조건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을 테고요. 농민들도 그래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50여 년 뒤에 임술련에 전국적인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 홍경래의 난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홍경래의 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 신분 제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농민들의 불만을 알고 있었으나 그 농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선생님이 가상 인터뷰 홍경래라고 해봤는데 여러분들
역사 신문 만들기나 또는 수업 시간에 수행 활동으로 선생님 이걸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일일 교사가 이 내용들을 좀 잘 반영해서 수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862년 임술 농민봉기, 먼저 진주 밀란이 그 시발점이 되는데요. 진주 옆에 단성 지역에서 일어난 봉기가 더 먼저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건 이제 진주 지역에서 일어난 밀란인데요. 진주 지역의 몰락 양반, 잔반인 유계춘이 경상도 우병사 백낙신의 부정부패에 항의하여 발생했다. 이 백낙신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이렇게 돈을 사실상 횡령해 먹어버리고 자기가 써버린 이 돈을 메꾸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이렇게 세금을 걷게 되는 거죠. 부족한 공금을 메꾸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게 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항의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진주 밀란이 발생되는데, 좀 재밌는 게 이때 일어났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초군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초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초군이라고 할 때 이 초자는 나무할 초자예요. 그러니까 나무꾼 군대라는 소리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당시 너무 세금에 시달리고 하지만 유일하게 이제 백성들에게 좀 돈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 가난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 캐가지고 파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캐서 파는 이 산마저도 이 지방의 양반이나 아전들이 여기는 내 구역, 여기는 내 구역 해가지고 거기까지도 손을 뻗치는 거죠. 더 이상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신들만의 일에도 양반과 아전들이 손을 댄다. 요즘으로 따지면 소상공인들이 골목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그 업종에까지 뛰어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나무꾼 집단이 조직화된 군대들이 그나마 조직화된 나무꾼 조직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초군이라고 부른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아전과 양반 집을 공격하고 세력을 확대해 갑니다. 나라에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안핵사를 파견하죠. 그 안핵사로 온 사람이 이제 박규수라고 하는 분이죠. 나중에 그 개화파의 선구가 되는 박규수, 이런 사람을 이제 안핵사로 보내가지고 진주 안핵사로 보내서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하지만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처벌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삼정의 문란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삼정을 개혁해야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삼정을 바르게 하겠다, 삼정 이정청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삼정의 문란이 운영상의 문제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에는 실패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도 뭔가 개혁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 진주 밀란을 시작으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삼남지방 곳곳에서 70여 곳에서 봉기가 일어났다고 하니 거기가 중심이긴 합니다만 그 뒤로 점점점 확대돼서 저 북쪽으로는 함흥부터 저 남쪽으로는 제주도까지 농민봉기가 확대되죠.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이런 농민봉기의 의의로는 임술 농민봉기 이후에도 농민들의 저항은 계속됩니다. 저항을 하면 할수록 농민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가 문제가 있다. 이런 농민들의 사회의식 성장과 양반 중심의 사회질서 붕괴에 임술 농민봉기는 큰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밑에 이렇게 스케치화 형식으로 그림을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최근은 아니고 몇 년 됐나요? 군도 밀란의 시대, 제목이 맞나 모르겠어요.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한번 꼭 봐주기를 권합니다. 이 문화생활도 하셔야죠. 여기 보면 백성들이 지방의 그런 세도 정치 시기에 또 그 사람 주요 악당의 이름은 기억이 제가 안 납니다만
조대감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마 풍양조씨 뭐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세돌 정치 시기에 삼정의 문란과 그들과 결탁한 탐관 오리들의 그런 탐학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 잘 드러나는 영화입니다. 15분 넘어버렸네. 오늘은 여기까지.